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언젠가는 님께서 문의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사실 많이 궁금할 수 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이 사이클 종료, 시즌 종료에 대한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 자릿수의 낮은 가능성이다. 그리고 그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 미리 밝혀드리지만 투자자는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야 됩니다. 뭐 누구의 말에 휩쓸려서 오락가락하면 안 되고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확신도 있어야 하고 다만 내가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최근 전문가 컨센서스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구 트위터, 그러니까 X죠. X의 크립토 업계의 최상위 구독자 보유 분석가들과 그리고 크립토 퀀트 분석가, 이 둘을 상위 분석가들 합쳐서 약 120명으로 구성된 의견의 평균 지표입니다. 그걸 지표화해서 만든 내용인데 해당 지표에 의하면 지금은 완전한 약세장이다라는 베어리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아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타당한 데이터와 분석을 꾸준히 제시해 온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 이제 70% 이상이 지금 이 약세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적 분석과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사이클은 종료됐다. 즉 크립토 윈터를 선언한 거죠. 저는 이 사이클 논쟁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사이클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세를 사이클 종료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의견은 지금까지의 사이클 관점에서 충분히 근거가 있고 현재 시세의 흐름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와 다른 차이점이 시장 외부에 있다는 것은 일부 분석가들은 전혀 감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쟁적인 주제를 과감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도가 지나친 비판은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트 관점에서 사이클 종료의 몇 가지 기술적 근거들이 있는데 최근 가장 널리 이제 언급되었던 것이 바로 가격이 이제 이 일봉상 365일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했다는 겁니다. 요 파란색 선. 과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해당 사이클 내에서는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은 종료되었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봉 차트에서 20주선 빨간색인데 20주선과 50주선 요 파란색 선 요것이 이제 하방 교차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사이클이 종료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거 세 번의 사이클 모두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기 직전이에요.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수주 이내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결국에 50주 이평선이라는 거는 결국 앞서서 일봉상 365일선과 비슷한 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러한 기술적 근거 외에도 이제 계절적 요인, 시즌적 요인도 있습니다. 앞선 세 차례의 사이클에서 모두 상승 마지막 3년차 4분기에 정점을 찍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3년 11월, 17년 12월, 그리고 21년 11월,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 10월이 사이클 고점이 맞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반복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장기 고래 대규모 매도가 있었다. 이런 공통점이 각각 있는데 이번 사이클의 매도 양상이 좀 과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급격한 상승, 마지막 상승 추세에서 대규모로 매도한 고래들의 장기 보유 고래들의 대규모 매도 흔적이 있는데 대부분 그 물량을 이제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떠넘겼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무려 2년 동안에 걸쳐서 단기 고점마다 고래들이 꾸준히 분할로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난 영상에 언급한 대로 이 세 차례의 분할 매도가 앞선 세 번의 12년 동안의 세 차례의 사이클의 그 정점에서 장기 고래들이 매도한 물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이번 사이클에서 매도한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가장 높습니다. 이 물량은 이제 개인들이 아니라 모두 기관과 기업이 받아갔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의미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4년마다 비트코인의 신규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공급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후에는 가격 상승이 뒤따른다라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자, 무려 12년에 걸쳐서 3번이나 정확히 반복된 일이죠. 자, 이 4년 주기 사이클은 그래서 3년의 상승장과 1년의 하락장을 모두 합쳐서 총 4년이 하나의 사이클을 이루죠. 정확히 지난 3번의 사이클에서 모두 일치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반감기 직후에 채굴자들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소폭의 횡보 조정을 거친 후에는 예외 없이 이런 포물선 랠리가 시작되었었고, 이 상승 기간은 반감기 직후에 대략 1년에서 1년 반 정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1년간의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죠, 항상.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공급이 반으로 줄면서 공급 쇼크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번 사이클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과연 이 반감기가 비트코인 사이클의 향후에도 계속 유효한가, 이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첫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 요때는 채굴량 감소가 실제로 엄청나게 크게 체감이 된 반감기였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년 사이클부터 이 반감기의 효과는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시 채굴된 코인들의 유통량이 전체 2100만 개 중에 1800만 개를 돌파한 시점이었고, 이건 전체 공급량의 87.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신규 채굴된 코인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이때부터 뚜렷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반감기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이번 사이클이 종료도 아니다를 떠나서 향후 비트코인 고유의 사이클인 이 반감기 사이클은 앞으로 반감기가 거듭될수록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해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는 내년 3월이 되면 2천만 번째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하게 됩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의 95%가 채굴되어 유통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앞으로 100년 이상 동안 2140년까지 우리는 단 5%만의 나머지 비트코인을 신규 채굴하게 될 건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 남아있는 신규 채굴량 5%가 아니라 결국 95%의 유통량으로 인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영향이 미미해지고 결국에는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 세 차례의 반감기 사이클의 기술적 근거와 계절적 근거가 현재 사이클과 모두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먼저 비트코인의 포물선 랠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포물선 랠리가 없었기 때문에 알트코인으로의 대규모 자본 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래는 사상 최대 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급락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완전히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세 번의 사이클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차이점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논쟁적인 주제를 하나 꺼내 보려고 하는데, 반감기 사이클은 어차피 언젠가 작동하지 않을 운명인데 만약 이번 사이클부터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잠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고유의 사이클인 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을 잠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워보시고 외부의 거시 환경을 적용할 경우 이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화살표는 여전히 비트코인 반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시의 거시경제 유동성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3년은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에 소위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리는 대규모 양적 완화가 진행된 연장선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유증으로 2012년에 이 유럽의 게으른 4마리의 돼지들이라고 표현하죠.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유럽발 재정위기의 주범인 4개 국가에 이 직후에 이제 아일랜드까지 포함이 됐는데 이때 유로존이 붕괴된다는 큰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려 3번째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QE3, 3차 QE가 진행되고 있었고 글로벌 유동성이 폭증했기 때문에 증시와 코인 시장은 이런 슈퍼 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차 양적 완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2017년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2015년도에 이제 중국발 위안화 쇼크가 좀 있었고 유럽 디플레이션 위기도 있었고 이때 영국의 유로존 탈퇴, 브렉시트라고 하죠. 이런 이슈도 있었고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형 침체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로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2008년과 2012년 위기가 이제 너무 강했기 때문에 긴축을 여전히 하지 못하고 상시적 위기 방지용 유동성을 시중에 계속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징적인 어떤 대형 위기가 없이 결국에 QE도 없이 대규모 자산 시장 랠리가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2020년은 이미 이때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가 좀 침체돼 있던 상태에서 20년도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했고 이때 전 세계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풀린 유동성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2 통화, 머니마켓 펀드 유동성 역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때 21년 사이클은 주식, 부동산, 코인, 모든 자산이 다 오른다 이런 표현, Everything Rally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환경인 정책금리를 추가해 볼 건데 과거 세 차례의 랠리는 모두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였습니다. 2017년은 이제 아주 느린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2008년, 2012년도에 너무 큰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났었고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유동성 환경은 이 유동성 자산의 대표격인 코인 시장을 이렇게 폭등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 상황과 유동성 환경에 기반한 이 관점은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를 배제하고도 충분히 유동성으로 설명이 가능했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 사이클의 이 정점 이후에 이 시세의 반전을 이끌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거시경제에서 제공이 됩니다. 각 사이클 부근과 거시경제 유동성의 축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종료, 그리고 양적 긴축의 시작, 사이클의 정점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적 정책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후에 1년 동안의 크립토 윈터를 촉발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고유의 사이클과 외부 환경은 지난 세 차례의 반감기 사이클 동안 정확하게 일치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제 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를 이 두 축이 과거와 벗어나기 시작한 게 이번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이번 사이클이 역대 세 번의 사이클과 완전히 정반대의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1년 고점 이후에 완전한 QT, 즉 완전한 양적 긴축의 환경에서 지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는 아예 시작부터 환경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려 5.5%라는 고금리 환경으로부터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금리 인하 경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고금리와 양적 긴축이라는 어쩌면 자산 시장에서는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환경에서 시작된 이번 사이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022년도 말의 바닥 대비해서 700%를 상승했습니다. 자, 과거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무려 7배나 상승한 이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에 달라진 점은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플레이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과거의 크립토 윈터를 유발한 그 어떤 유동성 긴축의 환경도 아닙니다. 지금은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12월 1일부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시켰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내년에 재무부 계좌인 TGA 잔고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대거 투입할 거라는 겁니다. 자, 내년에도 금리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인하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기관과 기업에 새해 리밸런싱 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할 겁니다. 1분기 중에 알트코인 규제의 종결판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겁니다. 이것은 알트코인의 직접적인 호재가 될 텐데, 여기에 알트코인 ETF는 현재 126종이 대거 줄승인 대기 중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와 다른 이 큰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어떤 환경이 되어야 크립토 윈터가 가능해질까라고 저 스스로도 많이 되묻고 있습니다. 이 장기 고래들은 이미 사상 최대 규모로 의미 있는 매도를 시행했습니다. 자, 유동성 환경은 긴축이 아니라 지금 확장 국면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시세가 크립토 윈터를 맞이할까요? 자, 블랙스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블랙스완입니다. 만약에 시장에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과거와 같이 QE,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시행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대규모 유동성 살포로 인해서
급격한 V자 반등이 오히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야 될 것은 사이클이 종료되었는가가 아니라 이 거시경제의 환경이 사이클 종료의 조건을 만족하는가? 이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시작부터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던 이번 사이클의 외부 환경. 여기에 대한 대답은 현재까지 아니오입니다. 자, 투자는 확률을 계산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지금 크립토 윈터의 확률이 오히려 낮습니다. 하락장의 환경이 전혀 조성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와 같은 포물선형 급등 랠리를 기대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관이 주도하는 점진적 자금 유입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사상 최대 규모의 장기 거래 매도를 모두 받아낸 것이 기업과 기관입니다. 오늘 자료에 다 실지는 않았지만 2026년에 이 기관의 자금은 2025년 규모를 초과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관 보고서들이 지금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비트코인은 자체의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산업 환경과 유동성 사이클이 주도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할 수 있는 첫 사이클을 맞이했습니다. 자, 사실 크립토 윈터인가 아닌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결국 그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자, 저는 크립토 윈터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의 사이클과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그리고 월가의 탐욕, 그들의 자본력, 저는 이런 것들을 믿고 베팅할 것이고 제가 틀렸을 때 대응할 것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